김민주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원룸은 최소한의 가구와 빛바랜 사진 몇 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마치 그의 삶처럼 텅 비어 있는 듯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릴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남은 식은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미지근한 공기는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활기찼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아득한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그 시선 속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과거의 잔상들과 싸우고 있었다. 전쟁의 끔찍한 기억들,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광경,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주는 한때 전도 유망한 젊은 군인이었다. 뛰어난 판단력과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그는 전장에서 빛을 발했지만 그 빛은 동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들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봐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영웅이라는 칭송 대신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지만 민주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다. 사람들의 위로와 관심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조용히 숨어 살며 잊으려 애썼지만 과거는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다. 악몽은 매일 밤 그를 찾아와 잠을 설치게 했고 낮에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들은 그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다. 민주는 낡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고 웅덩이에는 회색 하늘이 비쳤다. 그때 빗속에서 몸을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상가 건물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떠돌이 개였다. 개의 다리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온몸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였다. 그의 삶도 팍팍했고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웠다. 하지만 개의 애처로운 눈빛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끝에 슈퍼마켓에서 산 참치캔을 꺼내 개에게 내밀었다.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개의 상처를 살폈다. 깊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두면 덧날 것 같았다. 그는 지갑에서 남은 몇 장의 지폐를 꺼내 근처 약국으로 향했다. 소독약과 붕대를 사서 돌아온 그는 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개는 치료를 받는 동안 낑낑거렸지만 이내 민준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민준은 개에게 바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로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침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바로의 존재는 민준의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작은 문이 되었다. 그는 바로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키고 털을 빗겨주며 잊고 지냈던 온정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을 돌보는 행위는 그에게 다시금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듯했다. 민준의 침대 밑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늘 자리하고 있었다. 자물쇠로 잠겨있는 그 상자는 그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번줄, 찢어진 군복 조각,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가끔씩 상자를 꺼내 사진 속 인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젊고 늠름했던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상자 안에서 민준을 응시했다. 사진들 사이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헤어진 편지였다. 민준은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다. 편지의 필체는 익숙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아픔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의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지훈 이 전사학이 직접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전해주게.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그 편지를 고향집에 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과 죄책감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는 그 편지를 참아 전할 수 없었다. 편지는 약속의 증표이자 동시에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편지 속에는 지훈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과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이따금 그 편지를 꺼내 들고 밤새도록 그것을 응시했지만 한 번도 내용을 읽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과거를 들추는 것이 두려웠고 지훈의 가족에게 그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 편지는 민준의 삶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민준은 한가로운 오후 바로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다. 바로는 그의 곁에서 총총걸음으로 따라왔고 이따금씩 민준의 발목에 머리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 순간 그의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발신자 번호가 찍혀 있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전화는 그에게 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급박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군병원이라는 말에 그의 뇌리에는 즉시 전장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네, 맞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다. 박진호 상병을 아십니까? 상대방의 질문에 민준은 숨을 들이켰다. 박진호, 그의 전우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이 전사하던 날, 바로 옆에서 부상을 입었던 진호. 그와는 저녁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터였다. 네, 압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민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박 상병께서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준 씨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금 당장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진호가 위독하다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훈련소에서의 땀과 눈물, 전장에서의 사투, 그리고 이지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들. 특히 지훈의 편지를 전해주겠다는 약속을 진호도 함께 들었었다. 그 약속은 늘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진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다시 과거와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들이 진호의 죽음을 통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 분명했다. 민준의 심장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요동쳤다.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민준은 얼버무렸다. 그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은 그의 양심을 찔렀다. 지훈과의 약속, 그리고 진호와의 잊혀진 우정, 그 모든 것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깊은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넘어선 과거를 직시하고 매듭을 짓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책임감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민주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움직이는 듯했다.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햇살이 비추는 침대에 진호가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그의 숨을 겨우 이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진호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박상병,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진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민준을 알아보는 듯했다. 진호는 힘들게 손을 들어 민준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김 병장님. 진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진호의 손을 잡았다. 진호의 손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그 편지. 진호는 말을 이었다. 지훈이 편지 꼭 전해주세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지훈이가 늘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민주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손으로 그린 듯한 낡은 지도였다. 지도는 섬세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흐릿해져 있었다. 진호는 민준의 손에 지도를 쥐어주며 이곳이 지훈이 고향집입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손은 민준의 손 안에서 힘없이 늘어졌고 병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진호의 죽음은 그에게 다시 한번 지훈의 죽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염원, 즉 편지를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약속이 이제는 오롯이 민준의 몫이 되었다. 진호의 죽음은 민준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왔다. 이젠 아무도 이 약속을 상기시켜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낡은 지도는 그의 손 안에서 꾸깃꾸깃해졌지만 그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그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그는 지훈의 가족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를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진호와 지훈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어주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이 편지를 전하는 여정은 단순히 약속 이행을 넘어 그의 삶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다. 진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민주는 낡은 지도를 들여다보며 망설였다. 지훈의 고향집은 한참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시골 마을에 있었다. 그는 바로를 챙겨 낡은 채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도시의 콘크리트 빌딩 숲에서 푸른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훈의 가족을 만나 그 편지를 전하는 것은 그에게 해묵은 짐을 내려놓는 일인 동시에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터였다. 오랜 운전 끝에 민준은 지도에 표시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활력을 잃은 듯한 분위기였다.
지훈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삐걱거렸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다. 마당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늙고 지쳐 보이는 한 할머니가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이지훈 상병의 댁이 맞으신지요? 할머니는 민준의 말에 손에 든 고추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훈이를 아시는 분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또 다른 여인이 나왔다. 이수연, 지훈의 누나였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지쳐 보였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명랑해 보이는 어린 소년, 지율, 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시죠? 수연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자신을 소개하며 지훈의 전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수연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민준이 혹시 지훈의 죽음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은 아닐까 의심하는 눈치였다. 저희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저리도 날이 서 있을까. 그는 지훈의 편지를 바로 건넬 수 없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다. 며칠 동안 민준은 마을 근처 여관에 머물며 지훈의 가족을 주시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노안으로 몸져 누웠고 수연은 홀로 어린 아들 지우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낡은 집은 수리가 시급했고 농사는 흉작이었다. 더군다나 마을에는 김철민이라는 인물이 수연의 땅을 노리고 있었다. 김철민은 지훈 가족의 먼 친척으로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연을 속여 땅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꽤나 동계나 있는 유지 행세를 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이라면 꼼짝 못했다. 민주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김철민이 수연에게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다. 철민은 수연에게 마을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그녀의 낡은 땅을 자신에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가머니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말에 혹하는 듯 보였다. 철민은 교묘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서류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민주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저것은 분명 사기다. 그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게 무슨 일이죠? 민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철민은 갑자기 나타난 민준에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이분은 철민은 수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수연은 민준에게 불쑥 나타난 것에 대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분은 저희 친척 어른이신데 무슨 상관이시죠? 민준은 철민이 내민 서류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은 빠르게 서류 내용을 훑었다. 군에서 훈련받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위기대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류의 한 구절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 조항은 불공정해 보입니다만 매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민주는 철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특히 이 부분, 토지 매각 후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철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얼른 서류를 다시 뺏어들며 말했다. 이분은 외부인인데 이런 개인적인 일에 끼어들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험악한 눈빛을 보냈다. 수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민준이 정확히 짚어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수연은 민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물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요? 혹시 철민 아저씨랑 짜고 저희를 속이려는 건 아니죠?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민준은 수연의 의심을 이해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지식과 상황 판단력을 활용하여 철민의 논리를 논파하기 시작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의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추측에 불과한데요. 민준은 침착하게 철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군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며 익힌 분석력과 논리력이 빛을 발했다. 철민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개입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이봐요. 당신 대체 누구야? 시골 마을에서 별 이상한 놈이 다 끼어드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쫓아내려 했지만 민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연은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사기꾼이라면 저렇게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민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 그리고 어쩌면 그가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이 교차했다. 결국 철민은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그는 민준을 노려보며 섬뜩한 경고를 던졌다. 두고 보자고. 네 정체를 알아낼 테니. 철민은 민준이 예상치 못한 변수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민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불신하게 만들려 했다. 저 외지인, 뭔가 수상해. 지훈이네 땅을 노리고 온 거라던데. 철민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민준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민준은 철민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이 또 다른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지훈의 가족을 돕는 것은 단순한 약속 이행을 넘어 한 가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편지를 전하기 전 예상치 못하게 시작된 일이었다. 김철민은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철민은 마을의 유지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민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외지인 사실 지훈이네 재산 노리고 온 사기꾼이라던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철민의 은밀한 지시 아래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민준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슈퍼마켓 주인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고 식당 주인은 그가 들어서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민준은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로지 지훈의 가족을 돕고 그의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다. 민준이 낯선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준이 그녀의 가족을 돕기 위해 보여준 진심과 행동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특히 민준이 철민의 사기 행각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율은 처음부터 민준을 따랐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민준의 선한 마음이 그대로 비쳤다. 지율은 매일 민준을 찾아와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준은 지율과의 대화 속에서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바로는 항상 민준의 곁을 지켰다. 마치 민준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발치에 머리를 기댔다. 며칠 후 철민은 민준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이장과 결탁하여 공개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명분은 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지훈 가족의 땅을 강탈하고 민준을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회의 장소는 마을의 중심인 오래된 정자였다. 이 정자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논하고 결정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과거에는 마을의 평화를 위한 지혜가 모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철민의 탐욕이 표출되는 무대가 될 참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정제는 마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모두의 시선은 철민과 수연, 그리고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철민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저의 마을 발전 계획은 우리 마을에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훈이네 집 땅이 꼭 필요합니다. 철민은 지훈의 땅이 개발의 걸림돌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리고는 수연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수연아,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너와 지율이 앞날이 편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낡은 집은 곧 철거될 운명이야. 철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일부는 그의 말에 동조했고 일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철민의 위협적인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준은 수연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느껴지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마치 그를 관통하는 듯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철저히 고독한 영웅이었다. 수연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지율은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철민은 서류를 수연에게 내밀며 펜을 쥐어주었다. 자,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안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수연이 서명하게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손에는 이지훈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 편지를 이 순간에 공개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편지는 아직 그가 해야 할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때 철민의 부하들이 낡은 집의 사진을 들고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철거될 위기에 놓인 지훈의 집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철민은 사진을 흔들며 수연을 더욱 압박했다. 봐라,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 집은 폐허가 될 뿐이야. 시간은 민준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철민의 음모를 막아야 했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민준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과의 약속, 그리고 진호의 마지막 염원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서 위기에 처한 수연과 지율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정제 모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수연에게 쏠렸다. 김철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서명할 펜을 건넸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수연의 손이 서서히 계약서 쪽으로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김민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철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이봐, 당신 또 무슨 수작이야. 이건 우리 마을의 중요한 문제야. 철민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자세는 단단했다. 그는 마치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노련한 지휘관 같았다. 그의 옆에는 바로가 짖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에게 향하는 모든 적대감을 경계하는 듯했다. 지율은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더욱 꽉 잡았다. 김철민 씨, 이 계약서는 단순한 토지 매매 계약서가 아닙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지훈 씨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김철민 씨의 배를 채우기 위한 교활한 사기입니다. 민준의 직설적인 발언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철민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무슨 헛소리야. 저 외지인이 또 사기를 치려드네. 제가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응수했다. 그는 철민이 내민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예리하게 한 문단에 꽂혔다. 이 계약서의 제7조 3항을 보시죠. 을 이은갑지하에게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추가 이익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계약서가 갑지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공정 조항이며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또렷했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 철민을 신뢰했지만 민준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에 혼란스러워했다. 수연은 민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계약서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말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법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조항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철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민준의 말을 반박했다. 저건 흔한 계약 조항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리고 내가 이 마을 이장님과도 다 상의한 내용인데. 그는 이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님께서는 이 계약서가 변호사의 공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또한 이 계약서에 명시된 마을 개발 계획은 아직 행정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미확정된 구상에 불과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김철민 씨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며 수연 씨의 땅을 헐값에 가로채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민준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강타했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철민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건 거짓말이야. 이 모든 건 날 모함하기 위한 술책이야. 철민은 소리쳤다. 그는 재빨리 품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다. 봐라, 여기 내가 정식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어. 저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는 거야. 철민이 내민 서류는 꽤나 그럴듯해 보였다. 서류에는 복잡한 회사 로고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수연의 얼굴에도 절망감이 드리웠다.
역시 내가 민준 씨를 너무 믿었나. 바로 그때 민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차분하게 철민의 손에 들린 서류를 주시했다. 그의 군사적 훈련으로 다져진 정확한 관찰력이 빛을 발했다. 김철민 씨, 그 서류를 좀 더 가까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철민은 마지못해 서류를 내밀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짚었다. 이 서류,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작은 오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건설의 미래라는 글자에서 레 부분에 획이 미세하게 번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에서 이런 필체 오류가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서류는 인쇄용지가 아니라 일반 복사용지에 인쇄되었군요. 위조된 서류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들이켰다. 정적. 아무도 감히 숨조차 쉬지 못했다. 민준의 눈은 마치 레이저처럼 철민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철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그가 내밀었던 서류는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젯밤에 이 마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김철민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마을의 낡은 땅들을 헐값에 매입하여 차명으로 소유하고 계시더군요. 이번 수연 씨의 땅도 같은 방식으로 가로채려던 것이 아닙니까? 민주는 냉정한 목소리로 철민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철민의 뿌리 깊은 탐욕과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철민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민준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은 점차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수연은 민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자신과 아들의 삶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지율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반짝였다. 우와, 삼촌, 대단해. 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모든 계획이 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는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놈이.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철민이 아닌 민준이 진정한 영웅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철민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민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물리치는 모두를 위한 정의의 승리였다. 김철민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분노와 배신감을 터뜨렸다. 그들은 더 이상 철민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경찰이 출동하여 철민을 체포했다. 그가 저지른 사기 행각과 불법적인 토지 매입에 대한 민준의 명확한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철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충분했다. 철민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단단하고 진실된 평화였다. 민준은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민준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전의 불신과 경계심은 존경과 신뢰로 바뀌었다. 수연은 민준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떨렸다. 지율은 민준의 다리에 매달려 환하게 웃었다. 삼촌 최고. 민준은 그제야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드디어 이지훈의 편지를 꺼내 들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수연과 함께 지훈의 영정 앞에 앉았다. 낡은 상자 속에서 꺼낸 편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수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민준의 손에 들린 편지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훈이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였다. 짧고 간결했지만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했고 누나 수연에게는 홀로 남겨질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특히 지율에게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내가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내 친구 민준이가 항상 너희 곁을 지켜줄 거야. 그 친구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편지에는 재산에 대한 언급이나 유언 같은 거창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켜줄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편지를 듣는 내내 흐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훈의 따뜻한 마음과 민준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민준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지훈이 전사하던 날의 상황, 그리고 진호가 전해준 마지막 부탁까지 모든 것을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지훈이가 민준 씨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수연은 민준에게 정중하게 제안했다. 민준 씨,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아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는 민준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훈이가 민준 씨를 저희 가족에게 보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민준 씨를 저희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민준은 놀랐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시에서 외롭게 살아왔던 그에게 수연의 제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그렇게 민준은 지훈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수연을 도와 낡은 집을 수리하고 농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의 군인 시절의 경험은 예상치 못하게 농촌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작물을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며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의 지혜와 성실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수연은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민준 씨, 가끔 생각해요. 지훈이가 정말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저희에게 민준 씨를 남겨주었잖아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정말 그래요. 지훈이가 민준 씨를 저희에게 보내준 것 같아요. 민준 씨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도 이제는 편안해 보이세요. 민준은 수연의 말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훈의 편지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길잡이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수연과 지율, 그리고 이제는 그의 가족이 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이지훈의 마지막 약속은 비로소 완전하게 이행되었고, 그 약속은 민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김민준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지훈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자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그의 군인 시절 습관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둘러보고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이지훈의 집은 민준과 수연의 노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낡고 허름했던 한옥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당에는 갖가지 꽃과 나무가 심어졌고 텃밭은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했다. 민준과 수연은 힘을 합쳐 유기농 농법을 도입했고 그들의 농산물은 뛰어난 품질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수입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가족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지율은 훌륭하게 성장했다. 민준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지율은 밝고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다. 그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민준의 듬직한 옆모습을 보며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지율은 민준을 삼촌이자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들의 관계는 피를 나눈 가족 그 이상이었다. 바로는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마루에 앉아 민준과 함께 오수를 즐기는 바로의 모습은 이제 지훈이네 집에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민준은 단순히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마을에 깊이 뿌리 내리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평화를 다시 나누어 주려 노력했다. 그는 수연과 함께 지훈이의 꿈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어려운 형편의 참전용사 가정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그들은 또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지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지훈이네 도서관은 마을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민준은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역사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도서관 개관식 날, 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리본을 잘랐다. 그의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수연과 해맑게 웃는 지율이 서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지훈의 묘비를 찾아갔다. 묘비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지율이 직접 심은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민준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훈의 편지를 담았던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제 그 상자 안에는 편지 대신 지훈의 사진 한 장과 그의 군번줄, 그리고 민준과 지훈 가족이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아, 네 약속은 지켜졌어. 그리고 그 약속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네 가족은 이제 내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행복해.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통해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던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유언을 전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함이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지율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수연의 모습을 보았다.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의 편지는 이제 그에게 슬픔의 상징이 아닌 영원한 우정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은 그 별들 속에서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마도 지훈은 저 하늘에서 민준과 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따뜻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피어난 한 병장의 따뜻한 약속과 그 약속이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이었기를 바랍니다. 김민준 병장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바꾸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과거의 짐이나 이루지 못한 약속이 있나요? 때로는 그 약속을 마주하고 이행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